우리는 왜 마음이 쉽게 무너질까? 젊을 때는 몸이 먼저 무너지고 중년 이후에는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예전에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실망하고 가족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쌓아온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집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별거 아닌 일에도 무너질까? 그럴 땐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플 땐 그저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마음은 손을 내밀지 않으면 혼자서 절대 낫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너지는 중년의 마음을 다시 회복 가능한 마음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파트 1.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멘탈을 먼저 무너뜨린다. 중년 이후 멘탈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땐 직장에서 사람을 매일 마주했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반겨줬고 친구와 전화 한 통이면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고 아이들이 자라고 떠나고 내 주변의 사람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마음은 먼저 흔들립니다. 특히 남성은 사회적 역할과 함께 관계도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돌봄이 줄어들며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 시기의 외로움은 단순한 혼자 있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깊은 질문을 끌고 오죠. 그때 필요한 건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불러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에 도전하기, 하루 한 명에게 전화나 문자를 먼저 건네기,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글, 유튜브, 노래 등.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은 조금씩 회복을 시작합니다. 파트 2. 무기력감과 싸우는 법.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나를 살리는 기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밥을 차려도 맛이 없고 TV를 켜도 웃기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피곤하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스스로에게 자꾸 묻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러고 살아서 뭐하나. 이런 무기력은 중년 이후 아주 흔한 멘탈 붕괴의 신호입니다. 특히 직장을 떠난 뒤, 자식이 독립한 뒤 삶에 갑작스런 여백이 생기면 우리는 쓸모없음이라는 감정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왜곡된 자기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죠?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1. 무조건 리듬을 지켜라. 기상시간, 식사시간, 잠자는 시간. 규칙이 무너지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하루 한 가지 정해진 일 만들기. 산책 30분. 책 10페이지. 짧은 일기 한 줄. 작고 사소한 행동도 계속되면 자존감이 됩니다. 3. 내가 좋아했던 거 다시 꺼내보기. 예전엔 뭐 좋아했는지 떠올려보세요. 음악, 그림, 바느질, 요리, 사진. 그 시절의 나는 지금도 내 안에 있습니다. 4. 내가 만든 것을 남겨라. 글쓰기, 영상, 손편지. 뭔가를 만들면 존재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무기력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내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걸어 들어오면 마음은 천천히 살아납니다. 파트 3.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 어떻게 회복하나요?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아프고 기대했기에 더 실망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마음을 찌르고 자꾸 내 감정을 바깥사람 손에 맡기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상처받은 자신보다 상처 준 사람만 계속 생각하게 되죠. 마음을 회복하는 3단계. 1. 감정을 인정하라. 서운했다. 기분 나빴다. 외로웠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깊어진다. 말로 꺼낼 수 없으면 종이에 적어보자. 이 기대치를 낮추라.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내 기준과 다르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상대는 내 마음만큼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게 당연하다. 3.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라. 상처 준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라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일 연락하던 사람과 가끔 안부 묻는 사이가 되어도 괜찮다.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아도 된다. 좋은 사이보다 편한 거리를 선택하자. 상처는 사람에게 받지만 치유는 나 스스로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의 먼지를 조금씩 털어내면 다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파트 4.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책하는 마음의 심리학. 어느 날 거울을 보다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을까? 이 나이 먹도록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사실 이 말들은 남이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중년 이후 자존감이 흔들리는 이유는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비교와 후회 때문입니다. 남들은 자식이 잘 됐다는데 나는, 친구는 은퇴하고 여행 다닌다는데 나는, 누구는 재산도 많은데 나는. 그리고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나는 그 선택을 했을까? 차라리 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럴 땐 이렇게 마인드셋을 바꿔야 합니다. 일비교는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다.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건 보이는 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인생은 숫자나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비교는 열등감보다 환상을 키웁니다. 이후에는 선택을 바꿀 수 없지만 지혜는 남는다. 우리는 그때 최선이라고 생각한 선택을 했고 지금의 나는 그 경험 위에 서 있습니다. 후회는 상처지만 그 속엔 삶의 맥락과 이유가 있습니다. 참 못났다는 말은 습관이다.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견뎌낸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보다 한 가지라도 내가 이건 참 잘했다는 기억을 자주 떠올려 보세요. 자존감은 결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삶은 늘 어딘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사이에도 반짝이는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파트 5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작은 루틴 5가지. 마음이 무너졌을 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선 시간이 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을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감정은 어두워지고 몸은 굳어버리죠. 그래서 필요한 건 아주 작은 루틴, 매일 반복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1.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안부 묻기. 오늘은 어떤 기분이야? 몸은 괜찮아? 어떤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 감정 체크는 자기와 연결되는 첫 번째 대화입니다. 2. 하루 10분 혼자 있는 시간 갖기.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두고 그냥 가만히 창밖을 보거나 조용히 숨을 느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진짜 안정감이 시작됩니다. 3. 매일 기록 남기기. 하루에 한 줄이라도 적기. 기분, 생각, 감사한 일 한 가지라도. 글은 마음의 온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4. 몸을 움직여라. 짧게라도 5분 스트레칭, 마당 돌기, 계단 오르기. 몸이 먼저 움직이면 생각도 따라 바뀝니다. 5. 누군가에게 마음 건네기. 하루 한 명 안부 문자. 고마워요 한마디. 오늘도 잘 지냈나요? 한 줄. 관계는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작게 연결하는 것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무너졌던 마음은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돌을 쌓듯 나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견고한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무기력, 불안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걸 감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돌볼 차례입니다. 7080 별밤TV는 당신의 마음 곁에 늘 조용히 함께하겠습니다.